생화공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별거 없고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저 친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심코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지금 5학년 재학 중인 18학번 이수빈입니다. 저는 4학년 재학 중인 19학번 김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정희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학사 졸업하고 최고의 연구실 임성각 교수 연구실 석사 4학기째 지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연구실보다 저 연구실이 더 최고입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는 일단 화학공학과에서 출발을 한 학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을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고분자 같은 이런 전통적인 화공 산업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뤘다면은 요새는 이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화학공학이라는 분야가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석유화학 이런 전통적인 화학뿐만 아니라 요즘은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까지 점점 화학공학의 분야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화학공학과는 정말 그 자체로 중요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화학공학이잖아요. 이 생명화학적 지식을 약간 공학적으로 융합해가지고 부가가치 산업 말했듯이 반도체라던가 정유라던가 이런 그러한 사업들에 좀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을 좀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은 공정과 관련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주로 2학년 때는 공정과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분야로 가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저는 특히 공정 테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 과목들을 들었었고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건 화공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화공과라고 하면 화학과 관련된 과목을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은데 물리와 관련된 과목들도 배우기 때문에 유체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체역학을 배우긴 하지만 정말 기계과나 다른 공대처럼 정말 깊은 유체역학을 배우는 건 아니고 반응기와 관련된 유체역학을 주로 배웁니다. 유체역학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어서 저는 꽤 기억에 남는 과목입니다. 나비의 스토크스라는 방정식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정식 이제 길이를 보면은 엄청 길거든요. 그 방정식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문제들을 대입을 해서 푸는 건데 와 미분 방정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많이 애먹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재밌게 들었던 과목을 하나 꼽자면은 생화공 수치계산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걸 배우냐면 화학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전산과 접목시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화공과 전산 이렇게 접목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고 그런 통찰력을 좀 키워줬던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기를 메인으로 다루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화학공학이라고 하면 연력학과, 및 물질 전달, 그리고 반응공학을 바탕으로 화학 공정 및 반응기를 설계하는 학문을 화학공학이라고 합니다. 학부 과정도 사실은 보시면 전통 화공 쪽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여러 과목들도 배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1대 3대 4대 3? 생물은 약간 안 들을 수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저 기준으로는 생물은 거의 100에서 한 5 정도를 차지한다 생각하고 화학은 한 25 정도? 나머지 이제 70을 물리수학이 거의 30, 40 정도 이렇게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배들한테 생화공을 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 하나가 거기 화학하는 데 아니야, 거기 수학이랑 물리밖에 없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화학을 안 하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화학의 비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생화공에서 들었던 학부 과목 중에 화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 같은 게 2학년 때 공업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는 약간 화학보다는 역학 같은 거에 좀 더 치중해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가지고 연력학, 반응공학, 유체역학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물리와 수학의 비중이 크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과목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크게 놀라지는 않았고요. 저는 1학년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원래 생명화학공학과와 수리과를 고민을 했어서 친구들에게 이제 둘 중에 어딜 갈지 고민 중인데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수학을
수학을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만약 수학을 적용해보고 싶은 거면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면은 공대에 가는 게 맞고, 저는 적용하고 싶은 공대 쪽이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화공과에 오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잘 맞는 것 같다고 나름 느꼈고 그렇게 크게 첫인상과 현재 인상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학부 과목과 대학원생이 연구하는 분야의 괴리가 좀 크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학부 과목은 아직 전통적인 화학공학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배터리, 촉매, 반도체 이런 분야에 초점하게 되어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학부생 때 배웠던 그 지식들과 대학원생 때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지식들이 약간은 좀 다르다는 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열심히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랑 대학원 때랑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그 디테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학부 때보다 대학원 때 만족도가 좀 더 높았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원하는 과목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들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새내기 때 신소재공학과랑 생화공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약간 많은 학과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제가 굳이 생화공을 고르게 된 이유는 약간 신소재공학과보다는 화학공학이라는 걸 배우는 게 좀 더 아무래도 전통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커리큘럼을 보니까 공정, 바이오, 에너지 등 넓은 분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를 알게 되었고 딱히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온 이유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대학원이 유명해서 이 대학원을 가려고 사실 학부를 입학한 것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이라 한다면 대학원이 유명한 만큼 이제 대학원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들을 개별 연구나 졸업 연구 또는 뭐 학부생 참여 연구 URP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미리 이제 연구 경험을 학부 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일반적인 성비가 남자가 4고 여자가 1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생화공은 아무래도 성비 부분에 조금 더 밸런스가 잡혀있는 좋은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1대1에 가깝지 않나. 다른 학과를 버리고 생화공으로 와야죠. 저희과 학점을 잘 줘요. 저희과 진짜 학점을 잘 줘요, 다른 과보다.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말씀드리면 지금 교수님들께서 설마. 그럼 그냥 제가 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화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별거 없고,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막연하게 그냥 뭐 자기는 화공과 생공과 가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저 친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심코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잘 맞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학부 때 되게 막연했어요. 과를 선정해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저는 화학도 좋고 생물도 좋고 수학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생명화학공학이 되게 융합적인 학문을 배우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길이 정말 넓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희 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원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심화돼서 공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생화공의 장점이 있다면? 화학공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다른 뭐 전자과랑도 코어를 하고 화학과랑도 코어를 하고 기계과랑도 코어를 하고 막 정말 모든 분야에서 사실 저희를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를 오시면 어디든 다 적용은 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분야가 정말 너무 다양해요. 지금 저희 연구실만 해도 촉매 하시는 분 계시고 배터리 하시는 분 계시고 패터닝 통해서 센서 하시는 분 계시고 저는 나노메테리얼 이용해서 센서 같은 거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서 정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생명화학공학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가시나요? 네, 저는 일단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 가는데요. 생화공 학부를 졸업하면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연구를 하고 학문들 공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진로는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와 연료 전지 분야 쪽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여서 신소재공학을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쪽 관련 연구실로 대학원을 진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산화구를 부전공하고 있고 전산화공 쪽으로 진로를 잡아서 저희 과의 연구실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이외의 진로는 저희가 알 길이 없네요. 네, 대학원생분들께 토스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크게 나뉘는 게 학부 때 졸업하고 취업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학계로 가서 더 연구를 하는가 이런 걸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뭐 정유회사도 많이 가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계열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이런 데도 많이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계로 가시는 분들은 석사, 박사를 하고 나서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같은 거나 제 주변에는 좀 기술 창업 같은 거, 스타트업도 하시는 분도 봤어가지고 정말 진로는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업으로 많이 진출하거나 제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 남아서 뭐 포닥 밟으시고 교수가 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가 진입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공이 먹거리는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뭐 이제 줄어들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석유화학이 저물는다고 해도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로 무궁무진하게 넓혀갈 수 있는데 진입생 수가 적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 블루오션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화공에 오신다면은 이런 좀 더 창창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잖아요.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앞으로 연구직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카이스트에 오고 싶은 학생들은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기가 앞으로 어떤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만약에 화공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또는 화공에서 쓰이는 어떤 시스템이나 공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면 화공과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화공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냥 화학에 관한 걸 할 것이다. 석유화학 공정과 관련된 걸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화학 공정들이 있고 이 공정들을 기반으로 제가 하고 있는 뭐 전산화공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재를 합성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이거 화공에서도 할 수 있겠다 싶다면 화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카이스트는 전과가 정말 쉬워요. 하고 싶다면 누구든 전과를 할 수 있어요. 제가 5학년인데 아직도 화공과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 학과는 교수진이 정말 빵빵하고요. 교수진이 빵빵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연구하는 분야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학과에 오신다면 자신의 꿈을 펼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희 걸 꼭 오세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할 수 있고 정말 진로도 다양하고 정말 유망한 분야여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화공 선배인 윤소희 씨한테 한마디. 계획이 없던 것 같아요. 윤소희 선배님 실물 한번 뵙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를 치면 연관 검색으로 가장 먼저 뜨는 윤소희 선배님 존경합니다. 윤소희 선배님 이번 학기 세미나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쉽게 세미나를 듣지 못해서 뵙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 학과 홍보도 해주시고 학과 홍보해 주시는 김에 저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봤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몰래 내려가서 봤거든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꼭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11학번 윤소희입니다. 제가 생화공 홍보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생화공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화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야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가장 유연하게 그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저는 생화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대의 가장 클래식한 학과 중에 하나로 생화공이 괜히 손꼽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조금 생화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화공을 나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생화공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생화공에는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생화공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생화공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카이TV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